안녕하십니까. 세계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10월에 봤던 그 교육청이죠. 그 세계사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오답률을 볼까요? 오답률 보면은 일단 50% 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좀 쉬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거 맞냐? 그리고 이게 구모예요. 이게 구모인데요. 구모도 어렵지 않았구나. 구모도 그리 어렵지 않았네. 50% 넘은 게 하나밖에 없었네. 여가 구모에 비해서 쉬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실력이 올라가서 어떤 게 정답일까요? 예. 자, 그럼 한번 오답률 순대로 이렇게 두 문제만 볼까요? 17번, 15번이 어떤 거였는지요? 17번, 왜 15번부터 보여줘? 15번은 보면은 15번 문제 좋았어요. 15번 문제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되게 좋았어요. 좋은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좀 많이 떡칠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이제 1차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고, 이때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니라 하여서 함정을 더 팠으면 많이 틀릴 만한 문제였어요. 이게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였군요. 베를린 봉쇄의 배경이 뭐니?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살짝 단답형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에 약한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디테일한 그런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개념과 문제 풀이책에 다 있으니까 내용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 틀린 학생들은 다시 한번 그 개념과 그 문제 풀이에 있는 그 사건들을 전후 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많이 틀렸네요. 이 문제는 많이 틀린 게 아니라 한 네 번째로 많이 틀렸는데 좀 질문이 많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단어가 포인트냐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사기죠. 사기가 나온 이상 일단 언제 때 했고요. 한 문제 때 사마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문제 이후의 역사가 나면 안 돼요. 이거 한 문제 때까지니까 한 문제 후 역사가 나면 안 돼요. 결국 이때 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시황의 그 진, 또는 전국시대 칠웅 중에 하나였던 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면 풀면 돼요. 이따가 해설 강의할 때 하도록 합시다. 자, 대충 대성 마이맥에서 제공하는 등급은 이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가문명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니? 쇠기문자, 함무라비 법전, 길가메지 서사시, 이런 용어들에서 메소포타미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번은 이집트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3번은 산치대탑, 4번은 스톤헨지죠. 이거는 사실 이제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그거고요. 5번이 이제 그죠, 우루의 지구라트로서 정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진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카르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자, 보면 이제 카르타고와 벌인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일단 힌트예요. 힌트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농지법과 공물법을 제정한 호민간 형제 엄마다, 뭐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면 일단 이 장군은 누구냐? 스키피오죠. 스키피오고, 요 호민간들은 누구예요? 그죠? 그라쿠스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의 집안이 되게 빵빵한 집안이구나. 뭐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전쟁은 무엇이냐면 스키피오랑 관련이 있고 카르타고랑 벌린 전쟁이니까, 그렇죠, 포에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을 찾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집권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죠, 일단 2차 삼두 정치고, 라이벌이었던 안토니우스를 박살낸 게 악티움 해전이죠.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반발로 시작된 것은 그렇죠,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라틴폼디움의 경영에 확대 영향을 미쳤다. 이게 포인 전쟁이죠. 알렉산드리아의 건설과 병행하며 전개되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이죠. 호르텐시우스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호심리호, 호민간제도, 시위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그 다음이 포에니 전쟁이죠. 그래서 포에니 전쟁 전 이야기죠, 이거는요.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경, 그리고 변경이 어디냐? 카이퐁이라고 하는 힌트가 있고요. 휘종과 흠종이 끌려간 거죠. 어디로 끌려갔죠? 만주로 끌려갔죠. 만주로 끌려갔어요. 응? 응? 잘못 썼네요. 휘종과 흠종은 이제 북송의 황제인데 어디로 끌려갔어요? 금나라에 끌려갔죠. 잘 썼네요. 잘 고쳤네요. 금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정강해변 이야기고요. 금나라 찾는 거예요. 지정은제를 시행하였다. 청이죠. 그 다음에 고구려 원정을 단행하였다. 수당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게 그죠, 당 고종 때죠.
정화의 항해를 추진하였다. 명영락제고요. 맹한 모국제를 추진하였다. 금이죠. 장건을 대월제에 파견하였다. 명의 영락제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장건을 대월제에 파견하였다. 한무제가 되겠습니다. 한 대 맞아야죠. 정신이 없네요. 자, 정답은 4번. 자, 이제 4번 다음에 또 4번이네요. 신기하네요. 아까 3번 다음에 3번이었는데. 자, 그럼 4번 문제는 정답이 5번일 가능성이 높나요? 가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가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 일본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선 귀족 문화가 있어요. 역시 귀족 문화 하면 해양 시대예요. 그러나 나라 시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더 읽어봐야 돼요. 힌트가 요거죠. 만역집의 힌트입니다. 그래서 나라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라 시대 약자는 뭐죠? 그죠? 나라도 일본 고만 헤이조탕이죠. 나라도 이제 일제를 사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나라도 일본 고만 헤이조탕. 나라 시대 도다이사 일본서기 고사기 만엽집 헤이조쿄 그리고 견당사를 보냈죠. 물론 견당사는 7, 8, 9 다 해당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가만무역이 실시되었다. 무로마치 마푸죠. 무로마치 마푸고요. 원이 2차례 침략하였다. 카마쿠라 마푸죠. 다이카 개진이 단행되었다. 7세기 야마토 시대 중에서 아스카 시대에 해당되는 거죠. 이때 이제 아스카 문화, 다이카 개진이 있죠. 그다음에 상킨 고타이 제도가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도 마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쭉 보면 이제 힌트가 저 맨 끝에 있어요. 보면은 8기라고 하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하치의 8기 제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후금을 건국한 인물이죠. 자, 그래서 후금 건국 정답 1번이고요.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이건 누구예요? 옹정제죠. 옹정제 하면 옹군, 고대지정, 캬이죠. 자금성을 건설하였다. 누구예요? 영락제죠. 사고전선은요, 걸륭제고요.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갱, 삼탄해의 갱이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훌라구의 군대는 투석기로 바그다드의 막론을 부수었다. 그렇군요. 전쟁에서 패배한 칼리프는 뭐 엿됐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훌라구가 멸망시킨 나라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면서 그렇죠.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를 찾는 거예요. 1번 마라타 동맹의 반란을 진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동인도 글쎄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해요. 마라타 동맹을 없앴다 이러면 그 동인도 회사죠. 동인도 회사가 좀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설지 보니까는 뭐로 되어 있냐면 무굴 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굴 제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무굴 제국 시기 때 있었던 거고 무굴 제국 시기 때 마라타 동맹의 반란은 진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라타 동맹이 무굴 제국을 갉아먹었던 게 무굴 제국의 약화를 불러일으켰던 게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묘해요. 좀 보면은요. 여가 마라타 동맹과 싸워서 마라타 동맹을 잡수신 것은 영국 동인도 회사를 알아두고요. 해설지에 무굴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무굴 제국 시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2번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파비 왕조이죠. 군강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비잔티움 제국인데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사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죠. 당과의 탈라즈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아바스죠.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죠?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래서 4번.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제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티무르의 후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누구다? 바브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도리, 이슬람 이것도 유명한 게 뭡니까? 그렇죠. 뭐죠? 그렇죠.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을 아닙니까? 물론 이건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을이 아니라 타지마을과 흡사한 무덤이 또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자, 그래서 바브르가 세운 무굴 제국을 맞추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르두어가 사용되었다. 이건 뭐예요? 델리 술탄도 맞고 무굴 제국도 맞는 거죠. 샤쿤탈라가 저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굽타죠. 굽타고요. 간다라 양식에 등장한 것은 쿠샨에 대한 이야기죠. 쿠투브 미나르가 건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델리 술탄이죠. 아잔타 석굴 사원이 착공되었다. 굽타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이래서 1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아헨의 궁정학교 끝났죠. 누구예요? 카를로스 대제가 되겠습니다. 800년에 뭐였죠? 이 사람의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롬바르드 왕국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상당 부분의 영토를 회복했던 인물이라 할 수가 있으며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후 우마이야 왕조와 대립했고, 그런 과정을 기사도 문학으로 나중에 훗날 롤랑의 노래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800년 카를로스 대제, 바로 서로마 황제의 대관이 있게 되었던 게 그의 업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름스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이니 4세의 아들 하이니 5세죠. 신로마 신성 로마 제국이요. 메르센 조약을 체결한 것은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한 것은 그의 아빠 피핀 이야기죠. 트루아 뿌아티의 전투는 그의 할아버지 카를로스 마르텔이고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었던 거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시 사회의 모습입니다. 당시 사회의 모습이요. 자, 지금 보면은 6나라의 땅덩어리가 진보다 크다. 6나라가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시황의 업적이 뭐냐? 육국을 멸망시켜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시켰던 게 진시황의 업적입니다. 물론 이건 진시황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육국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나라까지 합치면 뭐죠, 여러분? 그죠? 7개의 나라예요. 춘추 5패, 춘추 시대 때 잘 나갔던 나라가 5개의 나라가 있고,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춘추 5패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100여 개의 나라 중에서 5개가 잘 나간 거고요. 전국시대의 칠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7개만 남은 거예요. 그야말로요. 그래서 전국 칠웅은 7개만 남은 거고, 그래서 진시황은 그 육국을 멸망시켜서 춘추 전국시대를 종시시킨 인물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무슨 시대이냐? 춘추 전국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사상가가 도덕정치를 주장하였다. 공자, 맹자, 순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기 때는 뭐 대충 뭐 맹자나 순자 정도에 해당돼요. 공자는 춘추시대 인물이고 맹자와 순자가 전국시대 인물이거든요. 뭐 그거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윈강, 롱먼, 석골사원은 북이죠. 서역의 영향을 받은 당삼체, 당이죠. 북윈대 이라고 썼네요. 관리 선발을 위한 향거 리선제, 히읗 한이죠. 수시력은요,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호스로 1세, 그는 누구?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처음 들어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아, 전성기의 인물이군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네요. 샨샤고, 이게 포인트죠. 조로아스터교가 국교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조로아스터교 하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사선왕조 페르시아가 떠올라야 돼요. 일단은요. 그리고 국교가 되었으니까 사선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사선왕조 페르시아가 대립했던 국가는 그저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하다가 쇠퇴하고 결국 이슬람 세력 정통 칼리포 시대 때 망하죠 라고 하는 것 알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선왕조 페르시아 찾는 거예요. 자, 올릴게요.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았다. 요 앞시기 때 있었던 파르티아나 사선왕조 페르시아의 수도는 크테시폰입니다.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았던 것은 사파비 왕조의 아바스 1세죠. 이만 광장과 이만 모스크를 만든 인물이죠. 17세기 때요. 밀레트 제도는 오스만 제국이고요. 이슬람 세력에 의해 망했다가 정답이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라는 것은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왕의 길을 건설하였다라는 것은 기원전에 있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이죠. 정답은 3번. 자, 11번입니다. 미추신 공의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클리프와 후수가 이단이 되었다. 그리고 후수가 처형되었다라는 이런 용어에서 교회의 대분열, 로마 교황청과 아비뇽 교황청,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피사에도 교황청이 있었거든요. 그런 교황청 등을 통합한 바로 콘스탄츠 공의회구나라는 것을 교황청을 로마 교황청을 정통으로 삼은 콘스탄츠 공의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츠 공의회를 찾는 거예요. 성상 파괴령의 반포는 비잔티움 제국에서 있었고 그 결과는 훗날 1054년 동서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의 대분열이 수습되다. 이게 정답이죠. 셀주크 티르크와의 전쟁을 호소하는 교황은 우르바누스 2세인데 어디서? 그죠?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루토파의 등장에 따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대응은 16세기 때 있었던 뭐죠? 트리엔트 공의회죠.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이니 4세가 파문된 배경? 이거는 뭐에 대한 갈등이었죠? 그죠? 뭐에 대한 갈등이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이니 4세가 성직자 서인권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었고 카노사의 굴욕으로 이어지죠. 정답은 2번. 12번.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으로 차지한 슐레지엔을 둘러싸고 7년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이런 용어에서 누구예요? 그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누구예요? 그죠? 마리아 테레지아죠. 자, 그래서 누구 찾는 거냐? 프리드리 2세를 찾는 거예요.
낭트 칙령을 폐지했다. 이건 누구예요? 프랑스의 앙리 4세가 이제 낭트 칙령을 선포했고, 이걸 누가 폐지했냐면 루이 14세가 폐지했죠. 카톨릭 제일주의를 내세웠던 인물이죠. 렘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역시 카톨릭 제일주의를 내세웠던 16세기 때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지원하였다. 이건 세 나라가 있어요, 일단요. 아니군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건 이제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한 나라는 있죠.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가 미국 독립군들을 지원했죠. 미국의 물론 이제 남부를 누가 도와주고 싶었느냐, 남부랑 대단히 경제적으로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영국 같은 나라가 도와주고 싶었지만은, 링컨이 재빨리 남북전쟁 중에 노예 해방령을 발표하면서 명분에 앞서면서 유럽이 감히 이 일에 개입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명분을 주었던 게 바로 남북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없어요. 예. 뭐 이런 문제를 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이죠. 국가 제일의 공복임을 자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프리드리히 2세죠. 이때 공복이라는 건 뭐예요? 배고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제일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공무원, 내가 국가 제일의 공무원이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13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입니다. 자, 의회파, 뭐 왕당파, 찰스 1세 이런 용어들이 포인트죠. 지금 보면 내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전이 의회파와 왕당파의 내전, 그죠? 바로 청교도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혁명을 찾는 거예요. 영국 내전이 언제 발생했죠? 라고 하는 것이죠. 권리청원이죠. 권리청원 다음에 이거를 이제 사인을 했는데 의회를 해산하고, 그러다가 이제 10년 뒤에 또 의회를 불러서 열받는 의회파들이 바로 이제 의회파와 그 대립 속에서 이렇게 바로 잉글랜드 내전, 영국 내전이 발생한 것이고, 우린 이를 청교도 혁명이라 하는 것이죠. 정답은 네, 이렇게 되죠. 자, 다음 14번. 기역, 니은, 혁명사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차르의 낡은 체제를 전복하고 임시정부를 세운 이들의 혁명을 환영한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차르에서 알 수가 있고, 그럼 무슨 혁명 아니면 무슨 혁명이냐면 1917년에 있었던 3월 혁명 아니면 11월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1월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시정부, 차르를 내쫓았다, 차르를 여하간 퇴위시켰다, 뭐 이런 용어에서 이거는 3월 혁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최초의 소비에트 정부를 세운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레닌의 11월 혁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바로 북호내소가 있는 거죠. 블레스트-리토포스크 조약, 코민테른, 네프, 신경제 정책, 그리고 이제 소련의 탄생이 줄줄이 있는 거죠. 순서대로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게 뭘까요? 라고 하는 거 맞춰보자고요. 피해 일요일 사건은 거의 10여 년 전, 러일 전쟁 마렵에 있었던 거죠. 신경제 정책은 그죠? 11월 혁명 다음에 북호내소거든요. 레닌의 주도로 코민테르는 그죠? 11월 혁명 이후에 북호내소거든요. 러시아 임시정부가 전쟁을 지속했다 그러죠. 1차 대전에 계속 참전했어요. 다음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북호내소죠. 마지막 북호내소네요. 정답은 4번. 15번. 밑줄 친 기업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게 뭐예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휘그당이 있고요. 휘그당이 있으니까 일단 영국 이야기죠.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그 청교도 혁명 크로멜 사후에 그 왕정 복고기 때였던 찰스 2세 때 찰스 2세 때 만들어진 거죠. 자, 여하간 영국 이야기예요. 부패 선고구 폐지가 있고요. 신흥상공업자들한테 성호권이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서 이 법안은 뭐다? 1832년에 1차 선거법 개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서 문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뒤 순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까블라그대. 까블라그대는 안 썼네요. 썼네요. 까블라그대 심각해 777배 선물 차이. 까르보나리당, 브루젠 샤프트,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그리스 독립전쟁,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그리고 신사법 폐지, 가톨릭 해방법, 그리고 이제 7월 혁명들이죠. 벨기에 독립, 선거법. 지금 개정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순서는 바뀌죠. 차티스트 운동, 곡물법 폐지. 이런 건 볼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다음에 2월 혁명. 요 뒤에 건 볼 수 없을 테고, ING 중에서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자, 1번. 대륙회의에 참여하는 식민지 대표. 볼 수 없죠. 저거는 1776년에 미국의 그 독립선언이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18세기 때 있었던 일이죠.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카톨릭 교도. 볼 수 있죠. 예, 심각해랑 관련된 거죠. 심사법 폐지와
카톨릭 해방법으로 바로 이런 권리를 누리게 된 거니까는요. 정답이, 이 문제 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3번, 그리스 독립전쟁을 지원하는 지식인. 그렇죠. 끝났어요. 7월 혁명 전에 끝나거든요. 다음에 철월 정책을 추진하는 프로이센의 재상은 1860년대나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이거 뒤에나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크림 전쟁에 참여하는 오스만 제국의 군인도 요 2월 혁명 끝나고 나서 크림 사양, 해이난 비계, 푸오베 푸푸교라고 하는 순서를 갖죠. 그래서 이거 2월 혁명 다 뒤죠. 나폴레옹 3세 때 있었던 일이죠, 전부 다. 자, 이게 뭐냐고요? 크림 전쟁. 사가 이제 사오 전쟁. 그다음에 이제 가리발디가 시칠리 왕국을 이제 정복하고 바치죠. 그다음에 해이남 1861년에 있었던 사건 한꺼번에 여기 농도 해방령, 이탈리아 왕국, 그다음에 남북전쟁 시작, 그다음에 1861년 비스마르크 철월 정책 총리가 되다, 그다음에 게티즈버그 전투, 62년이구나 이거는. 게티즈버그 전투, 그다음에 푸오 전쟁 때 베네치아 먹고, 푸푸 전쟁 때 교황령 먹고, 1871년 독일 제국에 수립되는 것. 19세기 문제는 뭐 순서 문제입니다. 자, 정답 2번이고요. 이 새로운 약자는 개념 강의 들었던 학생들은 제가 게시판에 올렸어요. 어디지? 자료실에다가. 그럴 거예요. 자, 16번. 가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원명원 파괴. 끝났죠. 뭐예요? 그죠? 2차 아편전쟁이죠. 영푸연합군도 힌트고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는 뭐죠? 그죠?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릴게요. 공행무역이 폐지되었다. 그죠? 1차 아편전쟁과 난징 조약 이야기죠. 변법자가 운동이 추진되었다. 이건 뭐예요? 그죠? 청일전쟁 시모노스키 강화 조약 끝나고 나서 1898년의 일이죠. 주롱반도 일부가 영국에 할양이 되었다. 그렇죠. 베이징 조약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외국군 내의 베이징 주둔 허용 신축 조약이죠. 의아당 운동.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가 개항이 되었다. 이건 난징 조약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정답은 3번. 그렇습니다. 자, 17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베를린 봉쇄가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소련이 왜 베를린을 봉쇄했을까? 이유 없이 할 리가 없죠. 그 이유가 뭐냐? 그죠? 바로 서독의 단독 통합 개혁에 맞선 것이 돼요. 그래서 요 전후 관계를 알면 그냥 가뿐하게 5번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 전후 관계를 몰라도 대충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죠. 약자만 외우고요. 그러나 그 약자만 외워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었다. 이건 뒤잖아요. 지금 요거 트루먼의 계획 고민, 베를 꼬메나 6반 바흐베 피고 통키가 순서잖아요.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코민 포럼, 베를린 봉쇄, 그다음에 꼬메권, 나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6.25 전쟁, 반동회의. 그다음에 뭐죠? 바르샤바 조약 끼고 후르초프의 평화 공전은 베를린 장벽에 베를린 장벽 뒤잖아요. 앞에 사건이 아니라. 일본 아웃이죠. 닉슨 독트린 당연히 아웃이죠. 냉전 완화기니까 뒤에 있는 얘기잖아요. 바르샤바 조약 끼고 베를린 봉쇄 훨씬 뒤잖아요. 바르샤바 조약 끼고. 당연히 아니죠.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도 역시 냉전 완화와 관련된 요 똥이죠. 똥. 그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또 뭐 동서독의 뭐 유엔 가입과 관련된 게 동방 정책의 결실물이니까는요. 결국 뭐 이렇게 소거법으로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 18번째 문제.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에스파냐를 상대로 뭐 전쟁을 일으켜, 뭐 그림만 봐도 미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쿠바를 보호국으로 삼았고 괌을 차지했다. 자, 이런 거에서 미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찾게요. 정답은 1번. 범슬라브주의를 표방했다. 러시아죠. 플라지 전투에서 패배했다. 영국 동인도 회사와 프랑스 동인도 회사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죠. 2차례 모로코 사건을 일으켰다. 독일이죠. 독일 제국의 빌헤름 2세죠. 자, 위로 올려보고요. 자, 올라가자. 정답 나왔네요. 아프리카의 종단 정책을 추진했대요. 영국이죠.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발표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프랑스 북부 해안에 상륙작전이 전개되었고 독일로부터 파리를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용어에서 파리가 독일로부터 점령이 돼? 이게 뭐예요? 그럼요. 그죠?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차 대전에는 마른 전투에서 막아냈기 때문에 파리를 점령당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은 독일이 파리에 입성해서 파리를 행진한 케이스는 2번 있어요, 여러분. 바로 푸푸전쟁. 푸푸전쟁의 결과물로 파리에 퍼레이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중에 또 파리 퍼레이드를 한 바가 있죠. 자, 그럼 여간 옳은 거 찾아봅시다, 여러분. 2차 대전 찾는 거죠. 국제연합이 출범하였다. 1차 대전 이후죠. 아니죠. 자, 한 대 맞아야죠. 제가 얘기한 건 국제연맹이죠. 헷갈리면 안 되죠. 국제연맹이랑요. 국제연합이 출범했다는 것은, 그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죠.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졌다.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고요.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었다. 잠깐, 이 문제가 묻는 게 뭐예요? 전쟁 중에. 정답 2번이네요.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그죠? 2차 대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발발 전에요. 직전에. 이탈리아가 국제연맹을 탈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거는 2차 대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킬 군항의 해군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1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죠. 정답은 2번. 자, 20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일단 별 12개가 있어요. 이 12개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렇죠. 바로 유럽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유럽연합을 상징하는 그 별 12개죠. 처음에 이제 유럽연합 출범할 때 12개 국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설과 12를 이제 완벽한 숫자로 생각하는 거죠. 12시. 뭐 그러잖아요. 12별짜리. 메소포타미아인가? 자, 그리고 이제 공동화폐, 유로죠? 예, 유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파운드를 따로 썼죠. 거기다 결정적 힌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블랙시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럽연합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셜 계획을 추진한 것은 그냥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죠. 제3세계 형성을 주도한 것은 중국과 인도죠. 뭐 반둥회의 뭐 이런 것들 따위고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부여했다. 국제연합이죠. UN. 브레턴 우주 체제 성립에 기여한 것은 당연히 미국이 이제 주도했던 거고 2차 대전 말기 때 브레턴 우주라고 하는 미국의 시골 마을에서 이제 그 유럽의 이제 유명한 뭐 영국의 경제 장관들이 모인 거죠. 마스트리흐트 조약 체결을 계기로 출범하였습니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 또, 예, 그렇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네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교육적 모의고사 끝났고요. 이제 한 달 뒤에는 수능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그 마지막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죠? 문제풀이 꼭 하세요, 여러분. 문제집을 풀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문제풀이 커리를 꼭 타셔야 됩니다. 막판에요. 한 달 남았다고 선생님 20강을 언제 들어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개념을 다 돌았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배속 올려서 들어도 돼요. 물론 1회차로 끝내면 안 되고 2회차, 3회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문제풀이 컴팩트도 나옵니다. 문제풀이 컴팩트도 같이 겸용하면서 하면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 마무리, 세계사 마무리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강추하니까 문제풀이 안 들은 학생들 다시가 아니지 꼭 들어. 그리고 문제풀이 들은 학생들은 이제 제가 쏟아낼 거니까 컴팩트 쏟아낼 테니까 다시 이제 다회차 플레이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능 해설 강의에서 서로 좋아하는 얼굴로 봅시다. 가자! 만점!